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여름이 깊어가면서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날도 흐린 날이 많고요. 또 대기 중 습도도 높아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마철이 지나간 뒤에는 어느 때보다 쾌청한 날씨가 찾아오죠. 그래도 길고 지루한 장마 언제쯤 끝날까? 예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장마가 끝난 뒤 맑게 갠 자연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그림 속에 나타난 날씨로 당시 시대 상황과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는 시간이죠. 영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또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최흥철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매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가지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조선 최고의 화가의 그림 그리고 최고의 멋쟁이 예술가 안평의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예, 오늘은 관련이 있을 듯 없을 듯한 정선의 얘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화가 정선의 작품이군요. 네,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화가 3명을 꼽으라면 네. 안견과 더불어서 그리고 김홍도, 네. 회원 김홍도, 그리고 겸재 정선을 꼽을 수가 있어요. 네.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자타 평하기를 정선이야말로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산을 표현하기를 어둡게 표현하고 네. 구름은 밝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위는 어둡고 밑에 구름에 쌓인 마을과 그리고 집들은 또 밝게 표현했어요. 네. 여기에서 대비는 서로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대립 속의 조화를 그림 속에서 구현하고 네. 있습니다. 정선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느껴서 네. 그것을 다시 표현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이 실린 그림을 그리는,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대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화가였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 자기가 느낀 것을 그렸다고 했는데요. 지금 딱 보니까요, 바위를 표현할 때 되게 거친 느낌이 보여요. 이렇게 붓감이 좀 색다르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 걸까요? 네. 이 그림을 그릴 때 정선의 나이가 네. 76이었어요. 네. 그때 81세의 일기로 절친인 사천 이병헌 선생이 생사의 기로에서 유명을 달리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네. 76세의 노화가가, 네. 대화가가 네.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잘 그렸겠습니까?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릴 때 친구에게 바치는 그림 의미에서라도 온 정성을 기울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위는 아주 단순하고 쉽게 표현했어요. 네. 이 바위를 표현한 기법은 붓에 물기를 적게 하고 먹을 묻혀서 붓의 옆면을 뉘어서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듯이 내리치듯이. 탁탁탁 여러 번 반복해서 그은 묵찰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인지 이 바위 느낌이 그냥 매끈한 바위가 아니라 조금 더 강하고 거친 느낌이 딱히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바위가 만약에 그냥 흰색에 네. 보이는 그대로 표현했다면 저렇게 큰 바위라 할지라도 웅장하고 아주 묵직한 느낌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네네. 여기에서 인왕산의 바위는 아무래도 네. 대학자이면서 대시인인 그리고 평생의 친구인 이병헌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묵직하고 웅장하게 다시 무사히 내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 안개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땠을까요? 예, 안개는 우리가 산을 바라봤을 때 비가 그칠 때 그 운무에 쌓여있던 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산으로부터 운무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네. 그 운무를 통해서
이 인왕산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을을 살짝 가려줌으로써 네. 불필요하게 복잡한 그런 장면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리고 정선과 이병현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를 굉장히 가깝게 좁혀주는 의미로서 음무가 사용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가 그친 후에 아주 촉촉히 젖은 네. 바위, 산등성이, 그리고 나무, 어떤 이런 집의 지붕까지도 네. 마치 물기를 머금은 듯한 네,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 구도도 그렇고 점점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또 이렇게 그림을 딱 보면요. 산 정상이라고 할까요? 딱 그림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산 정상이 좀 잘려 있어요. 네. 이렇게 일부러 정상을 자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산과 하늘의 경계보다는 산 자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서 네. 산 정상부터 아래까지의 장면을 담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구도를 생략을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여기서 산맥과 음무 그림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눈에 하나 띄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기와집 네, 그림입니다. 이 큰 기와집보다 이 약간 동떨어진 듯한 이 작은 기와집이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네, 누구의 집인지. 왜 하필 이 큰 그림에. 큰 그림에 네. 가장 아래에 은밀하게 드러난 이 작은 집이 있었을까요? 네네. 네, 바로 사천 이병헌의 집이에요. 그림을 선물 받은. 네, 맞죠. 이병헌이 굉장히 중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네. 이 그림을 그릴 때 정선의 마음은 그 어린 적 살던 동네에 올라서 네. 현재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렸던 시점에서 바라봤다면 네. 정선은 아마 이곳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 네, 그런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그 마을의 인왕산 근처. 모습에서 특히 절친 이병헌의 집과 네. 그리고 바로 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이 기와집은 네. 둘을 가리킨 스승 김상읍의 청풍계라는 집입니다. 청풍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친구를 상징하는 친구의 모습을 담고자 했던 인왕산 바위 네. 밑에 그 자신의 집이 이렇게 품어져 있죠. 아, 네. 그런 숨은 의미가 또 있었네요. 지금 딱 그림에서만 봐도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얼마나 애틋하고 또 돈독한 우애가 있었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자리로 옮겨가지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네. 옆쪽으로 잠깐 이동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정선과 이병헌의 스토리에 푹 빠져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지금 딱 제 뒤로 보면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이 보이고요. 제 뒤로는 경교 명승첩 그리고 시화한 상간이라는 글씨가 보여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그림은 시화 상간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정선의 그림입니다. 네. 바로 저 시화 환상간이라는 놀이에서 비롯됐어요. 늙은 친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니까 네. 재미있는 놀이로서 어떻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을까 네. 궁리 끝에 그럼 나는 시를 써서 보낼 테니 네. 정선 너는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보내라 네. 라는 놀이를 제안합니다. 그게 네. 바로 시화 환상간이고요. 네. 그 시화 환상간은 바로 저 경교 명승첩이라는 네. 그림의 일부입니다. 네. 이 그림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는 시와 그림들이 교환되고 그것들이 네. 쌓여서 네. 경교 명승첩이 됐는데 네. 경교 명승첩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네.
서울경, 그러니까 남한강 상류부터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이는 풍경들을 네. 그린 명승지의 그림들을 모은 화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모습을 하나 담아놨다고 하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사진이랑 같겠네요. 네, 그렇죠. 한양의 네. 남쪽 모습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그림으로 남겨놔서 오늘날 비록 300년이 지났어도 네. 정선에 남겨진 수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300년 전 한양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네. 우리 생생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 또 이렇게 다시 이 두 사람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딱 그림에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궁금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정선이고 어떤 사람이 이병헌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병현 선생의 기록을 보면 네. 풍채가 아주 좋고 키가 크고 수염이 아주 멋있는데 짧다고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병헌의 풍채에 가까운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이 선 때문에 자세히 안 보실 때 이 사람도 수염을 갖고 있고요. 네. 이 사람도 수염이 보이는데 길이를 보아하니 왠지 풍채도 큰 이쪽 정면을 향해 앉아 있는 사람이 이병헌이 아닐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아, 맞아요? 네. 네, 두 사람 사이에는 지필묵이 놓여 있는데요. 네. 이 지필묵을 통해서 둘이 한 사람은 시를 쓸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바로 시와 환상간 놀이를 준비 중인 그런 장면인데요. 네. 경교 명승첩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도장들이 찍혀 있어요. 도장이요? 어떤 예. 도장이요? 천금물전. 아, 천금 물전이요? 네, 나 죽어도 천금을 주더라도 이 그림들은 절대 팔지 말라. 아, 그만큼 가치가 많다, 네, 애틋하다 이런 그렇죠. 거겠죠. 소중하다는 거죠. 네. 이병헌 선생의 시와 자신의 그림이 합작된 네.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중요한 물건이다. 중요한 작품집이니까요. 그렇군요.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친구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했는데 지금 딱 보면 소나무 같기도 하고요. 소나무 기둥 같기도 하고 큰 바위인가요? 이렇게 큰 바위도 있고 뒤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자연의 소재를 넣은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시를 이병헌이 적은 우리 시와 그림을 서로 네. 바꾸면서 놀아볼까 하는 편지를 받고 그걸 시로 물론 써서 보냈죠. 네.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사생한 그림은 아닐 거예요. 네. 오래되고 굳건한 소나무, 네. 그리고 영원히 큰 바위. 변치 않는 바위, 아, 변치 않는 바위. 네, 그리고 청수처럼 네. 둘 사이에 맑고 푸른 우정, 아. 예, 맑고 깊은 우정,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애틋한 그림이 있다고 하니까요.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서로의 모습을 그림으로도 남기고 싶고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우애가 돈독했는지 느껴지는데요.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정선이 이병헌에게 선물한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편지처럼. 네. 그럼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이 그림을 그린 시점 자체가 그림의 기록에 정확히 남겨져 있어요. 네. 바로 사천 이병헌 선생이 돌아가신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완성될 때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지 네. 이미 돌아가신 후인지는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요? 마치 인왕산 바위가 오랜 비바람을 이겨내고 비바람이 드디어 걷어지고 네. 늠름하고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대화가 네. 이병헌 선생이 무사히 친구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의 마음과 그런 한편으로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애석하다, 슬프다, 저 산마저도 저렇게 젖어 있구나 네. 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인왕제색도를
그림을 통해서 정서는 친구에 대한 마음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는 이 운무가 약간 눈물 같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런 22가지의 의미가 있었다니 안 듣고 갔으면 아쉬울 뻔했습니다. 네. 네, 자, 정선의 그림을 통해서 사천 이병현과의 깊은 우애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서로가 얼마나 애틋하고 좋았으면 그 옛날 서로 마주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또 수시로 편지와 그림을 주고받았을까요? 요즘은 SNS나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손수 적은 따뜻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적어졌죠. 이 기계의 발달로 편해진 건 맞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틋함은 조금씩 줄어든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변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날씨를 그리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